이야기가 시작되면 그곳은 공포의 신세계가 된다. 공포체험 라디오 4DX 9월 대개봉.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아스라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아스라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제목이 정말 특이해요. 터주에게 미움받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한 시골 마을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스라님. 네, 안녕하세요. 스라업 어때요? 스라업. 하지 마요. 좋으시면서 좋으시면서 원래 말이라도 이렇게 하는 거라 배웠어요. 아닙니다. 요즘에는 솔직한 게 대세예요. 네, 아스라님 솔직한 심정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분이야 좋죠. 됐습니다. 그거 하나면 됐어요. 네. 네, 너무나 감사드리는 거죠. 네, 시청자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니까. 자, 아스라님, 그러면 오늘 해주실 이야기 제목이 정말 강력해요. 터주에게 미움받는 방법. 네, 그쵸. 터주에게 미움받는 방법인 거죠. 이거 좀 감이 안 오거든요, 사실. 네, 저도 이거는 직접 옆에서 이게 원래 제가 1, 2편으로 기획을 하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조금 길 수도 있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뭐 말해 뭐합니까? 바로 가는 거죠. 렛츠 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이게 방송 일을 하면서 되게 재밌는 게 저희가 어지간한 부동산 업자보다 땅을 정말 많이 보고 다녀요. 하도 돌아다니는 곳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네네. 돈 좀 모으신 감독님들이 방송하면서 막 땅을 종종 막 사세요. 근데 저희 감독님이 이제 어머님이 시골에서 생활을 하고 싶다 하셔갖고 네. 그 한 곳에 땅을 산 거죠. 이제 그 어머님을 통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됐는데 시골 같은데 이제 이사 가게 되면은 빈집은 원체 버려진 곳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저희 방송국 직원들이 이제 같이 가가지고 막 청소도 해드리고 막 그런 걸 막 하면서 막 거기서 고기도 구워먹고 막 그런 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한 네. 3개월 동안 나갔다 버리면서. 네네. 네, 그 여기서 나이 좀 있으시거나 시골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동네별로 품앗이 같은 걸 하잖아요. 시골 동네분들. 품앗이, 예. 네, 옆 동네 단체로 가가지고 같이 밭 도와드리고 또 그 동네에서 우리 동네로 와서 밭 해드리고 네. 막 그런 걸 막 하다가 어느 날 그 집에 가가지고 장작 패드리고 뭐 간단하게 밭 읽어드리고 그러고 저녁에 이제 얘기를 듣는데 그 감독님 어머님이 옆 동네에 진짜 이상한 애가 있다고. 품앗이를 하러 이렇게 나갔더니만 자기 밭에서 막 식칼을 들고 막 돌아다니는 거래요. 네네.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위험한 것 같아갖고 좀 그렇다 막 이런 얘기를 던지신 거예요. 네네. 듣는데 그냥 뭐 시골이고 하니까 정신이 조금 아프신 분이신가 보다 이런 얘기를 딱 들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한 달 반인가 좀 지나고 나서 저희가 그 옆 동네 그 흉가 촬영을 가게 된 거예요. 네. 이제 그날 이제 흉가를 촬영하려고 인원을 편성해서 들어가가지고 사전 답사를 진행을 하는데 정말 흔치 않은 느낌인데 딱 보는 순간부터 기분이 되게 안 좋았어요. 오. 그 흉가 자체가 기분도 안 좋고 대낮에 보는데도 거기가 심지어 뭐 산속에 있거나 그러면은 원래 산속에 있는 흉가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대낮에 가도 막 어둑어둑한 느낌이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음산하지. 예. 네, 근데 거기는 평지 밭 한가운데 있는 흉가였거든요. 네네. 근데도 되게 느낌이 음침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오호. 와, 여기 좀 있나 보다, 뭔가. 여긴 좀 있나 보다. 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감독님 어머님 동네였으니까 네네. 숙소 잡을 것도 없이 이제 감독님 어머니 집에서 잠을 자고 이제 막 그런 식으로 촬영을 진행을 하게 됐는데 네. 사전 답사를 진행하는데 그 흔히 농막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 농막이어갖고 방도 하나밖에 없고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그래갖고 카메라를 막 찍고 막 이것저것 보는데 막 이제 바닥에 막 술, 소주병 막 이런 거 엄청나게 많은 그런 집이었죠. 네네. 대낮에 들어갔는데 근데 그 되게 특이한 게 보였던 게 거기는 분명히 이장님한테 설명을 들었을 때 이 농막은 안 쓴 지 정말 오래됐대요. 자기 네네. 기억상 20년 정도 사람이 통행을 안 했던 흉가라는 거예요. 마을에서 원체 흉흉한 소문이 많아갖고 네. 들어갔는데 제사상이 차려져 있어요. 오? 거기에요? 네, 심지어 음식이 상하지 않은 채로. 호호. 예. 그러니까 사전 답사라로 딱 들어갔는데 향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웬 향 냄새가 나지 하고 나서 방이 좁으니까 한 바퀴 딱 돌려보는데 동그랑땡이랑 고기산적이랑 북어포가 딱 올려져 있고 촛불이 이제 촛농이 다 흘러내린 제사상이 딱 차려져 있는 거예요. 네네. 와 이거 이상하다. 여기 보면 이장님이 여기는 아무도 통행을 안 한다고 제보를 받게 되고 간 게 자꾸 거기서 곡소리가 들리고 오. 귀신들이 문을 열고 들어갔다 나오는 게 막 보인대요. 동네 주민들이 정말 많이 봤대요. 예. 밭에 그러니까 자기 밭이니까 밤에도 이렇게 가끔씩 이제 산책이나 그런 거 하시면서 이렇게 둘러보신대요. 뭐 어쨌든 시골은 고라니나 그런 게 막 내려오고 해서 밭을 망치니까 네. 보면은 후레쉬를 붙이면은 막 누가 그 집 문을 열고 막 들어가는 걸 보거나 막 그런 일이 정말 많았었대요. 근데 그런 곳이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은 완전히 기피를 하고 있는 농막이었는데 들어갔더니만 음식이 상하지도 않은 제사상이 딱 놓여져 있는 거예요. 여름이었어요, 심지어. 그걸 딱 보자마자 감독님이 야 이거 출입하는 애가 있는 거라고. 아, 그치. 왔다 갔다 거리는 사람이 있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이 귀신일 수도 있는 거라고. 네네. 그 동네 주민이 봤던 그 귀신일 수도 있는 거라고. 그래고 밭 주인분한테 허가를 얻어갖고 그쪽 농막 방향으로 해가지고 카메라를 숨겨서 2개를 거치를 시켜놨어요. 네. 다음날 이제 카메라를 딱 돌리는데 웬 남자가 봉지에다 뭔가를 들고 그 농막을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더니만 2시간, 3시간 안 나오더니만 다시 나오시는데 손이 벼 있어요. 예. 그럼 누가 봐도 상황상 아 저 사람이 제사상 차렸네 이게 돼버리잖아요. 야, 이 시간에 심지어 막 새벽 1시가 좀 넘은 시간이었거든요. 예. 제가 찍혔을 때가. 그래가지고 야, 이상하다 이러면서 그거를 이제 감독님 어머님 댁에서 이렇게 화면을 보고 있는데 감독님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얘라고 그 칼 들고 설친다는 애. 오, 예. 그리고 아 이 사람이냐고. 그래서 순간 머릿속에 든 게 아 진짜 정신 나갔구나. 진짜 정신 나갔구나 이 생각을 했죠 저희가. 예. 뭐 사실 제일 간단한 방법은 그 사람을 인터뷰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그래갖고 감독님이랑 다른 한 분이랑 해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 사람을 찾아갔는데 한 30분 후에 막 진짜 욕하면서 들어와가지고 말이 안 통한다고. 사람이 말이 앞뒤가 없이 막 말을 해가지고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네. 계속 화만 낸다고. 그래서 딱 그러면서 한다는 말 이거 100% 씌었다고. 저 사람이 뭘 불러왔든 아니면 씌어서 저짓거리를 하든 네. 둘 중 하나인 거라고. 그러냐. 그럼 일단은 어쨌든 허가는 받았으니까 우리 촬영을 해야 되니까 농막 촬영을 하자라고 한 다음에 그날 또 저녁 12시가 넘어서 저희가 그 농막을 촬영을 하러 갔죠. 이제 카메라를 쭉 설치를 하고 농막 자체가 작으니까 진짜 세세하게 하나하나 찍고 있는데 네. 또 제가 안쪽에서 찍고 있었는데 바깥쪽에 계셨던 그 이제 형님이 저한테 무전을 치는 거예요. 네. 야야야 용. 아유 시클날 뻔했네. 이런 거. 슬아야. 예, 슬아 빨리 나와봐. 그래서 왜요? 이러니까 그 사람이 오고 있대요. 예. 그래갖고 왠지 안에 있으면 안 될 것 같다고. 빨리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급하게 이제 카메라를 다 챙겨서 밖으로 나와서 일행을 만났죠. 네네. 일행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그 논 사이길을 터벅터벅 걸어오더니만 저희랑 눈이 딱 마주쳤어요. 네. 근데 원래 그런
곳에서 사람을 마주치면 놀라거나 아니면 아는 척을 한다거나 그런 게 약간 좀 정석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사람이 딱 쳐다보더니만 정말 미동도 안 하고 다시 그냥 시선을 그 농막 쪽으로 하더니만 걸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거기를. 예. 느낌이 너무 세갖고 들어가 볼까 말까를 이제 저희들끼리 회의를 했죠. 네. 아, 씨, 이거 들어가자. 결국은 들어가자는 얘기가 나와서 혼자 들어가면 위험하니까 다 같이 들어가자. 네네. 다 같이 딱 들어가려고 흉가 쪽으로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쾅쾅쾅쾅 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발박 드는 소리가. 예. 딱 문 앞까지 서서 그 소리를 듣다가 감독님이 자 이제 문 연다. 자 하나 둘 셋 하고 딱 열고 카메라를 딱 들이댔는데 제사상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오유. 근데 침을 질질 흘리면서 진짜 동공이 다 풀려갖고 예. 진짜 덩실덩실하면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뛰니까 이제 바닥이 쾅쾅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예. 근데 말했잖아요. 저희가 그런 경우는 어지간하면 자리를 피하거든요. 그래갖고 감독님이랑 저희들 동시에 생각이 든 게 나가자. 아, 이건 아니다. 있어서 좋을 거 없다. 이건 아니다. 생각이 딱 들으니까 왜냐면 빙의가 돼도 춤추는 건 정말 끝까지 간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정말 끝까지 갔을 때 그래요. 끝판왕 왕들. 터주, 예, 정말 완전히 잠식이 됐구나. 그러신 분들이 그렇게 춤을 추시더라고요. 제가 만났던 분들은 그랬어요. 예. 이건 아니다. 나가자 한다. 저희가 다 철수를 해가지고 그 동네 마을회관까지 도착을 해가지고 와, 야, 이거 여기 촬영 못할 것 같은데라는 얘기를 막 했죠. 예. 다음날 어차피 일단 그 무당 형님은 아니지만 다른 무당분이 오시기로 했고 그분 의견만 딱 들어보고 철수를 할까 말까를 정하자. 예. 그렇게 진행을 하기로 한 상태에서 다시 어머니 댁으로 갔어요. 어머니 댁으로 딱 갔더니만 그 어머님이 어디서 뭔가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자기 아들이 그런 곳에서 촬영을 하고 그 사람이 연관돼 있다 보니까 동네 주민들한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다니셨대요. 네. 마을회관 같은 데 가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머님이 5년 전에 돌아가셨고 아버님도 재작년인가 돌아가시고 나서 애가 이상해져가지고 저런다고. 네. 그런 사람이래요. 그래가지고 정신줄을 놔가지고 그 틈에 들어왔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다음날 무당을 만났죠. 네. 무당을 만나갖고 어쨌든 저희가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찍은 영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한 5초도 안 되는 영상이거든요. 그 5초도 안 되는 영상을 딱 보여줬는데 무당이 갑자기 화면을 탁 덮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누님이셨는데 그분은 왜 그러세요? 이러니까 하신다는 말씀이 야 이거 어디서 찍었어? 이러시길래 여기 우리 이번에 하려고 하는 거기서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춤추고 있는 거 잠깐 찍고 빠졌다. 그러니까 무당 그 누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나 여기 못 가겠다. 너무 무섭다고. 와, 무당이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정도예요? 그분이 봤던 장면이 예. 그 사람이 중앙에서 춤을 추고 있는데 사방에 귀신이 실을 매가지고 그 사람 사지랑 머리 막 그런 곳에 실이 엉겨져 있는데 그 귀신들이 톡톡톡 다 잡아당기고 있더래요. 와, 예. 그 실에 맞춰서 그 사람이 거기서 춤을 추고 있는 거래요. 꼭두각시네. 네, 완전히 그런 거죠. 그게 근데 한둘이 아니고 정말 수많은 귀신들이 그 사람 하나를 실로 엮어놓고 막 실을 잡아당기고 있다고. 나 여기 못 들어갈 것 같다고. 어떡하냐고. 너무 무섭다고. 근데 무당이 못 들어가겠다면 저희가 어떡해요. 그쵸. 답이 없지. 그래갖고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분은 그래서 보냈어요. 그분을 보내고 나서 저희가 이제 좀 더 이제 급이 높으신 신들을 모시는 분들한테 하나하나 전화를 다 걸었어요. 그 자리에서. 네네. 영상을 핸드폰으로 보내면서 형님, 누님 막 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보시는 분들마다 그 얘기를 다 하시는 거예요. 네. 나 못 간다고. 여기 가면 안 된다고. 뭔 귀신이 저렇게 사람을 갖고 놀고 있냐고. 한둘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귀신들이. 그래서 결국 안 되겠다 싶어갖고 정말 저희가 그 정말 급이 높으신 신들을 모시는 분들한테도 전화를 다시 돌렸는데 네네. 무당 형님은 이제 갈 수는 있는데 내가 지금
큰 구판이 있어서 그쪽을 도와주러 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못 온다고 하시고, 아, 안타깝다. 네, 한 분이 이제 내가 한번 가보겠다고 여기는 한번 가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하시고 오신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갖고 그러면 언제쯤 오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출발할 거니까 아침쯤 도착할 거다. 뭐, 알았다 그럼 아침에 봬요라고 한 다음에 저희는 저희끼리 이제 회의를 돌렸죠. 네네. 아, 이거를 무당이 왔는데 만약에 일이 커질 것 같으면은 철수를 하는 게 맞다 막 이제 그런저런 얘기를 하고 아침까지 밤을 새면서 회의를 했어요. 네. 아침이 딱 돼서 무당분을 만났는데 그 형님이 하신다는 말씀이 난 일단 저 사람은 안 만날 건데 주변을 한번 조금 훑어보자고 네. 하면서 동네 돌아다니시면서 계속 이제 막 이것저것 보시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막 허공에다 대고 막 말도 거시고 막 하루 거의 한 8시간 12시간 가까이를 그 동네만 계속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네네. 그러더니만 저녁 먹기 전쯤 저희한테 하신다는 말씀이 야 여기 이상해 터주가 없어 이러시는 거예요. 원래 어지간한 시골들은 다 터주가 화가 났든 아니면 그냥 신경을 안 써도 계신데 여긴 터주가 안 보이신다고. 예.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모든 영가들한테 다 물어봤는데도 터주가 없대요. 아 이거 너무 이상하다. 이제 그 사람을 만나봐야 되겠다 싶다는 거예요. 네네. 그 부당분을 모시고 나서 그 칼 들고 설치고 그 춤추던 그분 집으로 찾아갔어요. 찾아가니까 네. 부당분이 그 집 앞에 딱 오자마자 방울 흔드시면서 이제 모시고 들어가야 된다고. 그냥 못 들어간다고. 아 방울을 흔들더니만 이제 괜찮다고 들어가자. 이러고 나서 문을 두들겼는데 그 사람이 나오는데 원래 빙의가 되신 분들도 정상적일 때는 있잖아요. 있죠. 있다가 갑자기 바뀐다거나 그런 경우죠. 네. 근데 물론 느끼고 나서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문을 여시는데 동공이 양쪽이 서로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침 질질 흘리면서. 네네. 그러면서 그 무당분이 조용히 딱 보더니만 아 얘 아니라고. 얘 아무것도 없다고. 얘 볍다고 지금. 네네. 얘는 지금 사람도 아닌 상태래요. 그냥 사람만 있는 거래요. 아, 그 상태구나. 빈몸. 네. 네, 얘는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얘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고. 네네. 흉가를 가자. 한 다음에 그날 흉가를 바로 이제 그분 만나자마자 그 흉가로 딱 갔어요. 네. 흉가를 가니까 그분 하시는 말씀이 터주가 있대요. 여기에 있대요. 흉가에. 예. 그래서 왜 터주가 아까는 없다 그러지 않았냐. 그러니까 터주가 잡혀 있대요. 그래서 아니 터주를 잡을 수 있냐. 일개 귀신들이 신인데 그래도 네. 그 일개 귀신들이 터주를 잡냐. 그러니까 모르겠다고 일단 가서 봐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그분이 들어갔어요. 네. 혼자서 일단 들어가게 돼요. 혼자 들어가셔갖고 한 2, 30분? 그냥 안에 계시다가 나오더니만 땀 뻘뻘 흘리면서 나오셔서 나 이거 혼자 안 된다고. 오, 예. 나 이거 혼자 안 된다고. 사람 불러올 테니까 내가 연락 줄 테니까 그때 가서 가자고. 네네. 그분이 너희들도 여기 있지 말라고. 그리고 일단은 내가 모시는 신이 있는 신당으로 가서 털고 가자 한 다음에 그날 다 퇴근을 시켜버리고 그분 신당에 가가지고 털었어요. 어. 그리고 나서 한 2주 후쯤에 가자고 연락이 온 거예요, 저희한테. 그래서 그분이랑 그 장소에서 만나기로 하고 딱 갔더니만 무당님도 계신 거예요. 저희 연락을 안 했는데. 예. 물론 그 끼리끼리 이게 연락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당님 계시고 그분 계시고 다른 무당 한 분 계시고 또 여자 무당 2분 계시고 그러니까 무당만 6명이 모여갖고 하신다는 말씀이 여기 터주가 지금 정말 위험한 상태라고 예. 빨리 우리 처리하자라고 한 다음에 일단 찍지 말래요. 이들이 옆에 있으면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른다고 지금 우리가 그렇지. 어떻게 커버를 쳐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그런 말씀을 하셔갖고 그러면 일단 우리는 여기서 대기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될 것 같다고.
그래야 될 것 같다고. 그러시면서 근데 감독님은 찍고 싶으시잖아요. 그치, 좀 욕심이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만 거치를 좀 하면 안 되냐고. 우리가 카메라만 거치를 해가지고 그 카메라로 그냥 보면 되지 않겠냐고. 그냥 멀리서라도. 그러니까 딱 그분들끼리 이제 회의를 하시다가 그래, 카메라 정도야 상관없다. 카메라 정도야 상관없다. 설치해라. 무당님은 저희랑 현장 되게 많이 다니셔가지고 네네. 카메라를 세팅하지 아세요. 그래갖고 무당님한테 카메라를 4개를 드린 다음에 이거 적당히 잘 좀 거치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리고 네. 저희는 이제 기다렸죠. 일단 기다리고 그날 저녁에 6시에 그 농막을 가셨는데 네. 다음날 아침까지 안 오시는 거예요. 아무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근데 불안한 거예요. 그렇게 무당들이 많이 모이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분들이 안 오시니까 네. 아침까지 기다려 결국 안 하겠다, 안 되겠다 가자 한 다음에 갔더니만 굿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오, 예. 10시간이 넘었거든요. 그때 예. 당시. 10시간이 넘었는데도 북치고 막 깽가리 치고 징 치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예. 가지고 와 진짜 굿판 크게 버린다. 진짜 크게 버린다. 이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 기다렸어요. 얼마나 네. 걸리는지. 네네. 점심까지 하시더라고요. 굿판을. 그렇게 오래? 네, 굿판을 정말 점심까지 딱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이제 나오시는 걸 이제 멀리서 이렇게 보는데 두 분이 엎혀 나오시고 다른 분들이 이제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나오셔가지고 저희들한테 이제 카메라 딱 주시면서 부장님이 카메라 저희한테 주시면서 아 미안하다고 피곤하다고 먼저 자겠다고 그러면서 다른 분들이 전부 다 이제 어머니 댁으로 가셔서 이제 주무시게 된 거예요. 네. 그런 동안 이제 저희는 녹화된 영상을 봤죠. 좀 아쉬운 게 중간에 이제 배터리가 나가갖고 꺼졌어요. 근데 네네. 이제 초반 부분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한 2시간째 구슬하니까 그 여자 무당분 한 분이 코피를 막 흘리더니만 갑자기 툭 쓰러지시는 거예요. 와, 예. 근데 아무도 신경 안 쓰고 계속 구판을 이어나가세요. 예. 근데 또 그러다가 남자분 한 분이 갑자기 무릎 꿇고 딱 쓰러지더니만 숨 헐떡헐떡 거리시더니만 다시 일어나셔서 막 구판을 버리시고 네. 그리고 나서 또 좀 저 시간이 지나니까 또 다른 여자 한 분이 코피 흘리시더니만 쓰러지시고 그거를 거의 12시간 가까이 계속 하고 있던 거예요. 와, 돌아가면서 그렇게 견뎌내시는 거네. 네, 옆에서 그러니까 한 분이 춤을 추시면은 옆에서 다른 분들은 기도하시고 그분이 이제 힘드시면 다른 무당분이 나가서 춤을 추시고 다른 분은 기도하시고 와. 그거를 12시간 넘게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 시간상으로 저희가 계산했을 때 거의 한 18시간에서 17시간 정도 한 거거든요. 예. 그걸 계속 하시고 심지어 중간에 징 치고 북 치시는 분들도 막 바꿔가면서 네. 그분들도 땀 뻘뻘 흘리다가 그래서 근데 뭐 딱히 뭐 찍힌 건 없어갖고 그냥 야 이거 굿팔이 진짜 살벌하게 구슬한다 그 생각을 했죠. 살발하다, 살발해, 이러면서. 진짜 살벌하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뭐 딱히 영상에 찍힌 건 없는데 그냥 이거 자체만으로도 사실 되게 이건 문학적인 가치가 있는 자료예요. 그쵸. 그렇게 구슬하는 그런 거 자체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갖고 소장용으로 쓰고 나중에 이제 자료용으로 쓰자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녁쯤 되니까 이제 한 분, 두 분씩 일어나시는 거예요. 주무시다가. 네. 얘기를 해주니까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물어봤죠. 어떤 상황이었냐. 정말 그렇게까지 오래 구슬을 벌여야 되는 상황이었냐. 이러니까 자세한 거는 내막에 관련돼서는 조금 더 물어봐야 되겠지만 이제 우리가 봤던 건 뭐였냐면은 어떤 한 사람의 영혼이 네. 터주의 다리를 끌어잡고 있더래요. 아, 예. 근데 그 사람의 영혼을 주변에 있는 수많은 악기들이 실로 조종을 하고 있더래요. 와, 예. 그러면서 그 실이 그 터주를 계속 이렇게 엉키고 설키고 얽히고 설키고 얽히고 설키고 하다가 터주가 그 실에 감겼다고. 예. 그래서 그거를 하나씩 풀어 나가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예, 예. 거기 있는 악기들을 전부 다 한 명 한 명씩 이제 상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대박이네, 예. 그래갖고, 이거,
그러면 뭐 누가 생각해도 아, 그 거기 있는 사람은 그 넋이 나가신 그분인가 보다 이 생각을 했죠. 예.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저희가 이제 그 남자에 관련된 게 궁금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네. 그 남자는 어떻게 됐냐 라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시를 하나하나 풀어가는 과정에서 그 남자의 혼이 어느 순간 사라졌대요. 네. 자기들이 그 영 하나를 신경 쓸 정도까지의 그게 안 돼갖고 그냥 일단 놔뒀다고. 네네. 그 사람을 지금 한번 찾아뵙긴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무당 형님이랑 처음 그 모아서 해야 된다고 했던 그 무당 두 분이랑 저랑 감독님이랑 해가지고 VJ까지 5명이 그분 집으로 갔어요. 예. 그분 집으로 딱 가니까 초점은 돌아와 계신 거예요. 근데 사람이 모든 의욕이 없는 상태? 예. 분명 초점은 돌아왔는데 내가 지금 하는 이유가 없다라는 그런 표정인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무당님이랑 그 무당분이 가가지고 얘기하라고 네네. 뭐 한 거냐고 이러니까 울면서 무당을 붙잡고 하는 말이 난 터주가 싫다고 이 터주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했다. 예. 나는 터주를 끝까지 저주할 거라고 니들이 이렇게까지 했어도 소용없다고 니들 어차피 여기서 평생 살 것도 아니고 네. 나는 여기서 평생 살 건데 니들 가고 나면 난 다시 시작할 거라고 이를 아득바득 말면서 그 완전히 수척했거든요 정말. 예. 근데 그 말을 하는데 정말 악에 받쳐서 막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 무슨 일인가 이제 뒷조사가 필요해지게 된 거예요 저희 쪽에서. 그래갖고 이제 그 동네 이장님을 찾아가가지고 이장님이랑 그 동네에 오래 사셨던 분들을 다 하나하나 만나뵈면서 도대체 저분이 어떻길래 그렇게 된 거냐 저러신 네네. 거냐 예. 뭐 정신을 놨냐 그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그 동네가 정말 그 홍수가 잘 안 나는 동네였대요. 그 동네가. 네, 근데 그분도 이제 어머니랑 아버지 모시면서 그 시골에서 살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비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 그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비 오면은 이제 그분은 벼농사를 지었다는데 네. 그러 넘어가고 그러면 안 되니까 이게 조금씩 이제 상황을 보면서 나가시거든요. 근데 다른 논은 다 멀쩡한데 어머니가 논을 상태를 보려고 어머니가 그 밤에 딱 그 논을 나간 순간 산사태가 딱 나면서 그 밤만 싹 밀어버렸대요. 와, 예. 그 어머니는 돌아가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아버지는 이제 갑작스럽게 자기 아내를 잃은 상태고, 와. 그러니까 그 모습을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아들분은 충격 때문에 이제 조금씩 정신을 놓기 시작하셨고, 네. 그러니까 아버지도 아버지대로 되게 힘드시다 보니까 또 연세도 있다 보니까 이제 시름시름 앓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네. 시름시름 앓기 시작을 하다가 이제 그 아들이 너무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동네 주민들한테 뭐 이제 약초나 그런 거 뭐 동네 뭐 뒷산에 이게 뭐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고 아들이랑 같이 몸보신을 하려고 산에 올라가셨다가 굴러 떨어져서 돌아가셨대요. 아버지.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를 양쪽을 그 동네에서 잃으신 거예요. 그분은. 네. 그러니까 그 아들분이 한 달 정도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거의 정신줄 진짜 놓고 살았대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겠다. 네. 이제 놓고 막 사시다가 어느 순간 이제 뭐 유가족 분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막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런 걸 하는 과정에서 이제 옛날 시골 같은 경우에는 담 이렇게 다 터놓고 지내니까 지나다니면 어떤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걸 다 들리잖아요. 그렇죠. 동네 주민이 하시는 말씀이 친척들이 와서 며칠간 묵고 가는 동안 네. 한 친척분 중 한 분이 터주가 너무했다. 여기 동네 지역신이 너무했다.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하게 놔두냐고. 이거는 뭐 자연재해 그런 느낌이 아니고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런 급한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들어봐요. 원망할 대상이 생긴 거잖아요. 어떻게 보게 되면.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사람이 그때부터 막 지역
마다 돌아다니면서 무당들을 막 만나고 다니기 시작했대요. 그러더니만 어느 순간부터 막 칼을 들고 막 그 자기 쓸려져 내려간 그 밭에서 막 칼을 들고 막 춤을 추기 시작하고 막 산 같은데 막 조용히 올라가서 막 뭔가 하고 막 내려오는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지만 새벽에 산으로 올라가고 그 농막을 막 왔다 갔다 거리기 시작하고 네. 막 그러는 거래요. 그런 모습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차에 이장님 말씀을 해주시길 그 일을 시작하고 나서 동네가 되게 뒤숭숭해졌다고 어느 순간 예, 예. 막 원래 시골 같은 데서는 사실 뭐 어느 정도 조금 일이 있으면은 동네 다 알잖아요. 금방 알죠. 예. 예. 근데 막 닭이 막 알을 안 낳는다고 암탉이 다 알을 막 안 낳기 시작하고 막 새끼 강아지가 태어났는데 며칠 시름시름 하다가 죽고 뭐 저주인데 동네가 막 이거. 예, 그러니까 동네가 뒤숭숭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있던 그 다른 무당 한 분이 야 살을 사람이 아니라 터주한테 날린 거야. 예. 근데 이게 혼자선 안 되니까 자기가 들으면서 느꼈던 거 아마 산을 왔다 갔다 거리면서 악령을 하나씩 자기가 데리고 온 거라고. 예, 예. 그걸 데리고 와가지고 그 악령들이랑 같이 힘을 합쳐갖고 터주를 잡은 거라고. 와, 터주 그냥 밀어버리려고. 네, 진짜 그 사람은 터주를 밀 생각을 잡고 있던 거라고. 와. 그 무당분 개인적인 의견인 거예요. 예. 스케일이 크네. 그리고 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마 그 농막에서 춤을 추고 그랬던 행위 자체가 예. 자기 몸에 얽혀있는 그 실을 터주한테 감고 있는 행위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니까 매일같이 가가지고 제사상 차려서 악기들 다 모아놓고 터주한테 계속 실을 감고 있던 거라고.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저희 쪽에서 이제 얼추 뭐 실마리는 다 풀린 상태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할 수 있냐는 회의가 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 댁에 다 모여갖고 그 무당 6분이랑 같이 저희들도 어느 정도 이런 쪽에 지식이 되게 많잖아요. 네네. 현실적인 조언도 할 수 있는 상태고 막 얘기를 하는데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의 그 한을 풀어주지 않는 이상 정말 솔직히 그 사람 한 말이 맞아요. 저희가 떠나면 그 사람은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쵸. 네. 그러니까 막 하다가 결국 딱 그 생각이 결국 무당 한 분 입에서 나온 게 터주를 옮길까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터주를 옮긴다. 네. 예. 그래서 그게 돼요? 이러니까 지금 이 터주가 이 곳에서 어딘가에 터를 잡고 계신 거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다른 곳에 계실 수 있는 곳을 장소를 마련해드리고 거기서 와달라고 부탁을 하면 혹시 오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근처로 이제 적당하게 고목나무 찾아서 거기를 이제 사당으로 하나 해가지고 지어주면은 어쩌면은 괜찮아질 수도 있다고. 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자. 일단 해보자. 일단 터주분한테 물어보자 해가지고 그 감독님 어머님 마당에서 구판을 간단하게 벌여서 터주분을 모셨어요. 네. 터주분을 모셔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한 거죠. 이런 걸 하려는데 어떨 것 같냐 이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냥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는데 뭐가 일이 잘 안 풀리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러더니만 갑자기 그분 몸으로 들였던 그분이 툭 하고 이제 힘이 풀리시더니만 아유 안 되겠다 여기 우리 못하겠다 포기하자 이러고 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터주가 진저리가 난 거래요. 와, 예. 그러면서 더 이상 있을 생각이 없다라고 이사하고 보고 상관없다고 난 여기를 완전 손을 떼고 다른 곳으로 갈 거라고. 네네. 결국 한 사람의 미움이 터주한테 대한 미움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터주가 사라졌어요. 근데 그 시골 마을의 터주라는 개념은 되게 크잖아요. 마을을 지켜주고 좀 그런 느낌으로. 그렇죠. 와, 사라진다고요? 네, 그냥 난 여기 버리겠다고. 여기 잘못되든 말든. 네. 와. 그 이후로 어떻게 됐어요? 그 이후로 저희가 한 1년 정도를 왜냐면 어차피 감독님 어머님이 옆 동네에 살고 계시니까 네네. 감독님을 통해 갖고 이제 조용조용 이제 얘기를 듣는데 그냥 계속 뒤숭숭했대요. 막 품앗이를 하러 나가면은 자기 동네는 바로 옆 동네예요. 차 타고 5분 10분?
예. 기후도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동네는 막 배추무 이런 게 정말 잘 열리는데 그 동네 배추무는 뭔가 시들시들하고 어. 막 동네 뭐 닭들이 막 알을 안 낳고 막 갑자기 폐사하거나 막 그런 것도 계속 있고 예. 동네 자체가 많이 죽었대요. 그렇게 돼가지고 1년 정도 그런 얘기 계속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마을들이 대부분 점점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돌아가시고 젊은 분들은 떠나서 빈마을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쵸.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정말 귀신만 사는 마을이 되겠죠. 이거는 터주에게 미움받는 방법도 있지만 터주가 그냥 버리고 간 마을이네요. 결국 그렇게 된 거죠. 와, 예. 이제 이걸 옆에서 직접 촬영을 하면서 얘기를 듣는데, 물론 근데 그분 심정도 이해가 돼요. 가족 단란하게 시골에서 농사 잘 지어가면서 살고 있는데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다른 밭은 다 멀쩡했는데 하필 그분 밭만 쓸고 넘어가 버리고, 네. 아버지도 갑자기 산에서 실족을 하셔갖고 돌아가셨고, 네네. 원망할 대상은 필요는 했겠죠. 근데 그거에 관련된 도가 너무 지나쳤던 거죠. 와, 근데 그런 것도 있네요. 악귀들이 뭐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고 하면 터주 한 명 정도는 그 100명이 몰아낼 수도 있는 그런 느낌? 저도 후에 무당분한테 얘기 들었던 게, 네네. 아마 이 사람이 뭔가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어디 뭐 이제 허주를 모시는 그 무당들이 네. 터주가 야 이거 재밌겠다. 터주 하나 잡으면 되게 재밌지 않을까 하면서 이런저런 방법들을 많이 가르쳐 줬을 거라고. 네네. 그럼 그 방법으로 터주 기를 죽여놓고 악기들이 덮쳤던 거를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뭔가 방심하고 있는 그런 틈을 타서 그쵸. 야, 이런 거를 만약에 무당분들은 그렇게 눈으로 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알 거 아니에요. 되게 신기하겠다. 자기들도 모르는 그런 세계였을 거 아니에요, 당시에. 저도 이거 무당님이랑 후에 술 마시면서 네네. 물어봤었어요. 그때 어땠냐고 이러니까 살다 처음 봤대요. 원래 자기들이 그쵸. 시골 같은 데 가면은 막 허주가 돌아다니면서 막 악기 있으면 막 때린대요. 막 어딜 가면서 이러면서. 네. 근데 그렇게 붙잡혀서 나약한 모습을 보이시는 걸 자기는 처음 봤다고. 정말 충격적이었대요. 자기들도.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가능한 건지는 보이시는 분들은 아마 보일 거예요. 근데 네. 이거는 쉽게 구경할 수 없고 쉽게 알 수 없는 내용 같긴 해요. 네. 근데 정말 되게 흥미를 가지면서 봤던 것 중에 거의 탑급 안에 들어가요. 이게. 몰라. 만신할머니는 겪었을 수도 있겠고 이런 비슷한 내용이 있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그거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면서 조금씩은 다른 것 같아서 아마 만신할머니급으로 이제 좀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나 보셨을까 싶은 그런 얘기네요. 네. 뭐 어떻게 보면 제가 얘기했던 제목이 맞는 거죠. 그 사람이 터주한테 미움을 받는 방법을 열심히 한 게 된 거죠. 그렇네요. 예. 아스라님, 오늘 어떻게 보면 본인이 실제로 겪었어도 정말 신기한 일이었고, 그리고 너무나 소름 돋는 그런 일이었을 텐데, 오늘 또 들려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번에 또 네, 감사합니다.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와, 진짜로 이 터주라는 개념, 그러니까 어떤 그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 같은 개념인데 그 수호신이나 그 터주를 이렇게 뭔가 한 사람 그리고 그 수많은 악귀로 인해서 그 터주가 거기를 아예 포기하게 만들었다 이런 내용인데 정말로 이런 얘기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고 이런 경우를 실제로 목격하시기도 정말 힘들겠죠.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다. 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또 많은 분들이 기다려 주셨던 만신할머니 이야기가 돌아왔습니다.
만신할머니 이야기 중에서도 또 윤회인 아빠님이 오랜만에 또 참여를 해주신 거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만신할머니께서 직접 성황신을 받았던 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뭐 선앙당, 뭐 성황신, 선앙나무 이런 거를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도대체 만신할머니와 또 성황신은 어떤 관계였고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끼릿. 여보세요? 아빠님. 네. 이게 또 얼마 만에 또 소리가 통화를 합니까? 네, 자, 네. 오늘 또 윤회인 아빠님께서 또 정말 오랜만에 만신할머니 이야기를 들고 오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선앙당, 그리고 뭐 성황신,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이게 이제 잊혀진 성황신을 할머니가 이제 새로운 곳에 이제 대접을 해서 신격으로 대우해드린 겁니다. 오,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졌던 거를 할머니가 다시 살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봐 그분 부탁을 주시고. 받고, 예. 그분이 이게 찾아오셨대요. 예. 와가지고 부탁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분은 적은 걸 원했는데 할머니가 일을 크게 벌리신 거죠. 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자, 도대체 어떤 크게 이야기일지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빠님, 예, 렛츠가! 알겠습니다. 길 있습니다. 렛츠기릿 갑시다! 할머니가 잊혀진 성황신을 다시 신격으로 모시면서 이제 새로운 이제 성황터를 만드신 거예요. 네네. 이야기를. 그 자료 사진은 제가 직접 이제 찍은 사진이고, 네. 장소는 정확하게 이제 얘기는 안 해주셨는데, 이게 이 일이 끝나고 나서 할머니 신딸분이 지금 그걸 대신하고 계시다 그래가지고, 오, 예. 물어가지고 제가 물어서 혹시 할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아시는 곳이냐 물어보니까, 전화를 물어보니까, 아, 내가 안다. 내가 지금은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장소를 네. 찾아서 제가 사진 직접 찍어가지고 가지고 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찾는데 힘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배경이 구석에 박혀 있어가지고. 네. 뭐 천하대장군 막 저런 거 서 있네요. 네, 장승입니다. 그러니까 장승이. 네, 장승이 서 있는 겁니다. 오, 처음에 질문은 이거였어요, 저는. 할머니한테. 할머니, 그 굿이 엄청나게 종류가 많던데, 그 큰 굿이라고 부르는 거는 어떤 굿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게 왜 궁금하냐고. 그게 왜 궁금하누? 너 같은 사람이 알 필요도 없고, 알아도 뭐, 득될 게 없는 건데, 굳이 그걸 왜 알으려고 하냐. 그래가지고, 그냥 궁금해서 그런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아유,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설명을 해도 복잡해서 못 알아듣는다고. 이게, 큰 곳이라고 하면은, 국거리가 엄청 많대요, 중간에. 네네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줄여가지고, 보통 24국거리나 뭐, 28국거리, 뭐, 많이 가면 48국거리까지 이제 하게 된대요. 네. 큰 굿이면. 그러니까 풍년제나 풍어제 이런 거 같은 게 대동굿이나 배신굿 이런 건 그렇게 크게 하는 법이래요. 네. 마을 차원에서 굿을 하면.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그렇게 큰 굿이라고 해도 막 굿거리가 많지만, 크게는 틀이 세 가지로 분류된대요. 네. 이제 그 굿거리를 통해서 마을 사람들을 이제 무병장수, 풍년기원, 뭐 풍어기원 이런 게 행하는 걸 이제 마을굿이라고 하는데, 네. 혼자서는 못하고 보통은 이제 만신 4분이나 5분이서 나눠서 집전을 하신대요. 이걸 할 때. 각자 역할을 나눠가지고. 네네. 그러니까 뭐 복잡하니까 다 알 거는 없고, 그냥 굿은 3단계로 나눠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신을 청하는 청신, 그러니까 신을 부르는 거래요. 오, 청신. 무당이 집전을 하면서 네, 신을 청하는 거래요. 네. 이렇게 오셔가지고 마을 사람들 무병장수도 기원해 주시고 이걸 부탁을 드린대요. 네. 그게 청신이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신을 불러오면 이제 신들을 이제 즐겁게 하는 오신의 단계로 간대요. 네네. 다 뛰노는 거죠. 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천한 신들을 원래 자리로 되돌려 보내는 이제 오신의 형태로 해서 큰 3가지 틀이 있고, 나머지는 이제 작은 국거리가 이제 막 정해져 있는데, 그런 거는 굳이 네가 뭐 알 필요도 없고 설명해도 잘 모른다 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역에 따라서는 이제 뭐 국거리 차이가 있지만 보통은 3가지 틀에서 벗어나지를 않는데요. 청신, 예. 오신,
송신 이 세 가지 단계가 굿의 처음이자 끝이래요. 나머지는 다 중요한 게 아니래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답변해 주시고 질문 여기까지 끝이 나고 왜 할머니가 그 성황씨를 그 자리에 다시 모시게 됐느냐 이제 얘기를 설명을 해주셨어요. 남의 마을의 성황씨이잖아요. 그렇죠. 할머니 본인 마을도 아니고. 네네네. 그래서 이야기의 시작은 이래요. 할머니가 지방의 어떤데 마을에 저승천도굿을 집전하러 가셨대요. 네. 저승천도굿을 하고 돌아오시는 길이었는데 이제 왠지 모르겠는데 그날따라 발걸음이 떨어지더래요. 빨리 가야겠다는 마음이 들더래요. 오후에 끝났으니까 좀 있으면 해가 질 때인데 할머니는 길을 나서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시더래요. 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끝났으니까 정례를 하고 할머니는 그럼 내가 혼자서 그냥 걸어서 가겠다 이게 된 거예요. 어딘지도 모르는데. 오, 예. 그래서 출발을 하셨대요. 출발을 하셨대요. 그냥 결국 사람들이 막 난리하는데도 이제 본인이 그 마음이 드니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머니는 스타일이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해야 되니까 할머니는 그냥 그렇게 출발하셨대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가는 도중에 해는 저문 거예요. 해는 저무른 거예요. 네. 그 할머니가 둘러보니까 근처 마을에 이제 불빛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냥 그 마을을 향해서 걸어가셨대요. 네네. 갔는데 다행히도 이제 마을 정자에 마을 분들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보이시더래요. 네.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가서 이제 밤이 늦어서 그러니까 오늘 밤만 여기서 뭐 묵게 해주시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그 시절에는 다들 인심이 후덕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이장님이 아유 외지분 같은데 어쩌자고 이 먼 곳까지 이렇게 오셔가지고 뭐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시내로 나가지도 못하고 여기 오시게 됐냐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냥 뭐 이래저래 일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고 네.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막 이장님이 그럼 여기서 쉬시고 아침에 저희가 시내로 차로 태워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네. 할머니가 이제 그러고는 그 마을 분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정자에서 저녁을 드시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막 여자분들은 음식을 하고 계시고 네네. 남자분들은 뭐 막 쓰고 계시고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물어보셨대요. 아이고 마을에 큰 잔치가 있나 보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장님이 아니라고 사실은 저희가 며칠 있으면 마을 굿이 있어가지고 음식을 준비 중이었대요. 음식을 준비 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어떻게 하다가 외지인 이렇게 깊은 데까지 오시게 됐냐 할머니가 그냥 일이 있어 근처에 왔다가 괜한 욕심에 길 나섰다가 낭패를 보는 중이라고 설명을 하시고는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이제 뭐 하시는 분이냐 해서 할머니가 사실은 저도 무업을 하는 사람인데 저기 어느 마을에 이제 천도굿이 있어서 거기 갔다가 이렇게 오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대요. 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시냐고. 근데 이제 보니까 할머니가 보시기에는 마을 굿을 할 크기의 마을이 아니었대요. 작았나 봐요. 한 10가구밖에 안 되는데 마을 굿을 한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신기하셨던 거예요. 네네. 음식 준비하는 것도 보통이 아니더래요. 보니까 크게 준비를 하더래요. 네. 규모가. 그래서 할머니가 물어보셨대요. 아이고 마을 굿이라고 하기에는 좀 많이 큰 것 같은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게 사실은 이제 저희는 이 지역에 있는 신을 모시는데 그 신에게 이제 마을별로 돌아가면서 이제 때를 정해서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네. 그래서 할머니가 그래서 이렇게 크게 준비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들으시고는 이제 그 지역의 무당 이제 만신을 불러가지고 일을 처리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좋은 일 하십니다. 그리고 대접해 드려야지 마을에 뭐 큰 일이 없고 뭐 사람들이 아픈 법도 없는 법이니까 그렇게 잘 대우해 드려야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네. 두런두런 이제 음식 하는 아주머니들한테도 이제 격려해 주시고 아이고 귀한 일 하신다고 이게 얘기를 하고 늦은 밤이 돼가지고 사람들은 다 들어가고 네. 할머니도 이장님을 따라서 이장님 댁에 가셨대요. 이장님 댁에 가니까 아들하고 딸들은 다 장성해서 이제 도시로 나가고 도회지로 나가고 빈 방이 있어서 거기 묵으시라고 해서 할머니가 누우셨는데 잠이 안 오시더래요. 예.
원래 좀 성격이 좀 예민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일 하시는 분들은 성격이 좀 예민하시잖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좀 예민하고 잠이 이제 안 오셔가지고 이렇게 계시는데 깜빡 잠이 드셨나 봐요. 네. 깜빡 잠이 드셨는데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겠는데 누가 밖에서 할머니를 부르시더래요. 어? 예. 이보기에 이렇게 부르시더래요. 이보시기에 안에 계시는가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할머니가 꿈인지 생신인지 몰라가지고 일단 눈을 뜨셔가지고 마당으로 나가보셨대요. 네. 그러니까 마당으로 나가보니까 이제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시더래요. 네네. 서 계시는데 할머니가 보시기에는 이게 평범한 분이 아니신 것 같더래요. 그냥 보니까 기운 자체가. 오. 그러니까 일반 영가분하고 기운이 확연히 틀리더래요. 뭐 그렇다고 뭐 화가 난 기운이나 막 이런 기운은 아닌데 네네. 그냥 보기에도 그냥 평범한 분은 아니셔가지고 할머니가 인사를 올리셨대, 정중하게. 네. 올리시고, 아이고, 귀한 분이 어쩌자고 이렇게 미천한 사람을 이 늦은 밤중에 불러내시는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대요. 그러니까. 네. 그분이, 아이고, 내가 제대로 찾아온 듯 싶다고. 내가 제대로 찾아온 것 같다고. 그리고 내 자네한테 부탁할 게 있는데 들어주시겠는가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할머니가. 아이고, 네. 그럼 제가 그런 일 하는 사람인데 당연히 도와드려야지요. 뭐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지요.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그분이 이제 나는 사실 이 마을에 골매기 신이래요. 골매기? 네, 골매기 신이라고 하는데 예. 저는 골매기 신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네. 할머니가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골매기 신이라고. 그런데 내가 지금은 사람들한테 잊혀져서 결국에는 자네한테 이렇게 부탁하러 오게 됐다고. 날 좀 도와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셔가지고 할머니가 아이고 그럼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당연히 제가 해드려야 되는 일입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이제 말씀드리니까 그분이 따라오라고 손짓을 하시더래요. 네.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그분을 따라 가시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사람들이 이제는 나한테 도움을 청하지도 않고 알아보는 사람도 없고 그냥 그저 이름 없는 골매기 신이 돼가지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되셨대요. 네네. 그래서 마을에서 좀 외진 곳까지 가셨는데 그 떨어진 그 사진에 나오는 그 나무 앞에가 옆에 서 계시더래요. 서서는 지금 여기. 이제 나무를 애처롭게 거기 애처롭게 바라보시면서 내가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지금은 여기에 머물고 있네. 네네. 내가 멀리서나마 이렇게 자손들이 여기서 지켜보는 걸로 그 낙을 대신하는 거라고. 이것까지 겨우 돌아오게 됐다고. 잊혀졌지만 네. 어찌어찌해서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여기까지 돌아오게 됐다고. 할머니가 그 얘기 들으니까 화가 치밀어 오르시더래요. 네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사람들이 당연히 대우해야 될 신이 거기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제가 자료 사진 보내드렸잖아요. 네. 원래는 그 엄청나게 큰 나무가 성황나무였대요. 아, 원래 큰 나무가 이거보다? 엄청나게 큰 나무가. 예. 그러니까 처음에 보내드린 사진 큰 나무, 그 굵기 큰 느티나무 있잖아요. 네. 그게 원래 성황나무였대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연유로 인해서 여기까지 쫓겨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어떤 분이시냐 하니까 사실은 본인은 이 골매기 신으로 이 마을의 시적 어른이었대요. 시적 예. 어른이었대요. 큰 어른이었대요. 큰 어른이었는데 내가 죽어서 이 마을을 지켜주려고 내가 수호신을 자처했고 그 후로는 성황당에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뭐 큰일 없게 빌어주고 이걸 대신 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래요. 네. 그래서 할머니가 아이고 사람들 대우를 안 해주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신 거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아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일제강점기 때 일제에 부역하던 친일 무당이 자기를 밀어냈대요. 거기서. 아, 예. 일본 신을 들여오면서 일본 신이 부리던 잡기하고 잡신들이 자기를 밀어냈대요. 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밀어내고 이제 그 성황신 자리에다 눌러 앉은 거예요. 일본 신이.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 성황신을 계속 빈 거예요. 일본 신한테. 네. 일본 신한테 계속 비니까 뭐 어떡해요. 빌어주는 대로 힘이 더 생기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분이 잊혀져가지고 막 그 근처 일대를 막 이제 떠돌아다니셨대요. 몇십 년을. 그러다가 겨우 어느 정도 힘이 생기셔가지고
그리로 돌아오셨는데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대요. 아, 예. 그 마을에서 계속해서 그 성황제를 지내는데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무당이 네. 와서 그걸 집전을 하는데 자기는 여기 있는데 엉뚱한 데다가 그거를 비는 거예요. 우병장수고 풍년이고 그걸 빌었대요. 그런데 그걸 보고도 이제 화가 치밀어 오르면 이제 뭐라도 할 법한데 사실은 본인 혈족이잖아요. 그렇죠. 마을 대대로 모시던 신이니까 혈족이니까 차마 내 자손을 그렇게 할 수는 없었대요. 본인이 내가 아무리 화가 난다고 애들 벌을 주거나 내 그렇게. 자손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그렇게 벌을 줄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냐고. 네. 그래서 내가 속으로만 삭히고 내가 빌었다고. 내가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빌었다고 하늘에. 근데 오늘에서야 이렇게 자네를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소연을 한다 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할머니가 그 얘기 듣고는 막 속에서 막 복장이 막 터지더래요. 네. 분명히 무당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봤을 텐데 그 나무를 분명히 보고 지나쳤을 텐데 그 어르신이 거기 서 있는 걸 봤을 텐데도 아무도 그분을 안 알아봐 준 거예요. 와, 그냥 예. 뭐 사람들이 해달라 그러니까 와서 굿해주고 그냥 돈만 받고 간 거예요. 그거를. 할머니가 이제 화가 치밀어 오르셨는데 그 어르신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본인은 뭐 어떻게 화를 낼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네. 일을 당한 본인이 그냥 참고 계시니까. 그래서 할머니가 그 얘기를 다 들으시고 아이고 어르신 그럼 제가 어떻게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실은 내가 자네가 천도굿을 할 때 자네를 봤다고. 오. 멀리서나마 봤는데 자네 옆에 서 계시는 어르신이 나한테 말씀을 거시더라. 부탁을 해보라고. 내 제자지만 부탁을 하면 이런 일 정도는 처리해 줄 사람이니까 그러시니까 한번 부탁해 보시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더래요.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찾아왔다 이렇게 설명을 들으셔가지고 하면 아이고 제가 당연히 해드려야죠. 그럼 제가 어떻게 해드리겠습니까? 어떻게 해드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냥 큰 거 바라는 거 없고 그냥 조금만하게 위로구시나 해주시면 네 감사하게 받겠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은 뭐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제가 다시 준비해서 와서 위로굿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장님 댁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해가 이제 뜰 무렵이 되니까 이제 시골 사람들이니까 농사를 해야 되니까 이제 일찍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이장님이 들어오시는 할머니를 본 거예요. 어디 갔다 오시느냐 해가지고 아 할머니가 그냥 잠이 안 와서 내가 그냥 마을 어귀 좀 둘러보고 그러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는 아침에 이제 아침밥 대접을 받고 그 이장님 차를 타고 나오시면서 물어보셨대요. 그 네네. 이장님한테. 아이고 이장님 그래 마을굿을 하면 좀 나아지는 게 있습니까? 나아지는 게 있으신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유 뭐 나아지는 거는 없고 뭐 근데 뭐 크게 큰 사고는 없으니까 그냥 그걸로 위안 삼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어른들이 하던 일이고 뭐 안 하면 혹시나 큰일 생길 것 같다 하는 거지 뭐 크게 믿음은 안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할머니가 아 그러시냐고. 그러면 혹시 그 제사 지내는 성황나무에 제가 한번 갈 수 있냐고. 제가 인사는 드리고 가는 게 도리일 것 같다. 가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장님이 할머니를 모시고 그 제사 지내는 성황나무에 간 거예요. 네. 할머니가 가 보시니까 뭐 이미 뭐 성황신은 원래 없었고 일본신도 없고 그냥 잡기 잡신만 막 엄청 꼬여 있더래요. 그 성황나무에 오, 예. 엄청나게 꼬여 있더래요. 잡기 잡신만. 할머니가 아이고 보고 혀를 차시고는 아이고 그냥 뭐 대충 인사하는 척하고는 이장님한테 됐다고 네. 가자고 하고 이장님 차를 타고 나오시면서 그렇게 잡기 잡신한테 비니까 뭐 크게 효험은 없는 게 아니겠냐고. 네네. 혹시나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데 제 도움을 받으실 생각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대요. 그러니까 이장님 입장에서는 어제 처음 본 사람이고 뭐 무당이라고 하는데 본 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본 것도 없고 그쵸. 정보도 없고 하니까 확인도 안 됐고. 찜찜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는 집전을 해야 되는 그거라서 제 입장은 믿을 수가 없으니까 뭐 어떻게 도와달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다. 네. 이렇게 얘기된 거 할머니가 그러면 어쩔 수 없는 노릇이라고 저는 알겠다. 그리고
혹시나 그러면 제가 시내까지는 안 나가고 제가 어제 천도구슬 하신 한 마을에 다시 데려다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니까 이장님이 뭐 길거리에다 사람 내려놓고 가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그 할머니를 그 전날 천도구탄 마을에 이제 모셔다 드렸대요. 모셔다 드려가지고 이제 할머니가 그 마을 입구에서 걸어 들어가셔서 이장님한테 말씀드렸대요. 천도구탄 마을 이장님한테. 네네네. 아, 제가 어제 뭐 옆 어느 마을에 이장님 댁에 묵었는데 사실은 골매기 신께서 뭐 이리저리 정처 없이 또 돈다. 그렇게 해서 될 일도 아니고 빨리 자리 정해가지고 그 앉혀야 마을 사람들이 편안해진다. 네. 이게 설명을 드렸다 보니까 이장님은 천도구 하는 걸 봤잖아요, 할머니가. 그 전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마을 이장님은 아 그러면 제가 마을 사람들하고 회의해가지고 빨리 준비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십시일반 막 돈을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네네. 아, 됐다고. 내가 돈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라고. 여기 있는 분들 마음이면 마음과 정성이면 그분도 만족해 할 거라고. 먼 씨앗이지만 당신들도 분명히 그분들하고 관련된 혈족이니까 충분히 기쁘게 받으실 것 같다. 돈은 제가 다 부담하겠습니다. 네. 준비하는 거는 음식 같은 거 제가 다 준비할 테니까 차편만 준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는 이제 이장님 댁에서 전화를 거셨대요. 네. 이제 여러분들한테 할머니 아시는 분들한테 전화를 드려가지고 이런 일이 있다. 내가 지금 해야 되니까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급하게 이제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그날 오후에 이제 그 마을로 다 오셨대요. 그 천도구산 마을 이장님 댁으로 다 오셨대요. 날이 늦었으니까 내일 아침에 가서 그 구슬 집전을 합시다. 네. 그 어르신을 모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들 알겠다고. 그래서 이제 제사를 올리고 위로해드리자 말씀드리고는 아침 일찍 구슬 집전을 하시기 시작하셨답니다. 네. 위로 구슬. 근데 이제 웃기게도 그날 두 군데에서 구판이 벌어진 거예요. 마을 굿이. 오. 하나는 위로 굿이고 하나는 마을 굿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을 굿이 훨씬 크잖아요. 마을 굿이 훨씬 크니까 사람들은 거기 다 갔고, 그러니까 다른 동네 마을 사람들이 이 동네 와가지고 그 나무에 앞에다 대고 위로 굿을 한 거예요. 오, 예. 위로 굿을 한 거예요. 그 상황이 되게 우스운 상황이 된 거예요. 네네. 결국 이제 마을에서 집전하던 무당이 화가 난 거예요. 본인이 지금 마을 굿 와가지고 마을 안녕을 비는 굿에 와가지고 웬 이상한 사람이 다른 곳에서 막 그 깽가를 치고 막 이러니까 성질이 난 거예요. 네. 본인이 집전하는 저기 집중이 안 되고. 그래서 굿하던 걸 내팽개치고 할머니를 잡아 족치려고 내려오는 거예요. 잡아 족치려고. 족치려고 하는 할머니는 그때는 이제 정신이 없으셨대요. 네네. 청신을 하고 계신 단계여가지고 정신이 없으셨대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정신이 뭐냐고 막 그걸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아 그냥 말 그대로 신을 내가 있는 곳에 부르는 걸 정신이라 한다. 네. 대개 아까도 설명드렸지 쿵국거리는 청신, 오신, 뭐 송신 단계로 나눠지는데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청신이래요. 부르는 가장 단계가. 중요한 건 예, 부정을 하고 부정을 씻고 그 다음에 청신을 해서 신을 불러오는 게 제일 중요하다. 올바른 신명을 불러다 놓는 게 그게 마을에 뭐 큰 어른이 됐건 시족 어른이 됐건 아니면 용왕이 됐건 무슨 하늘에 있는 천신이 됐건 간에 그걸 불러오는 역할을 하는 무당이 제일 중요하대요. 할머니가 청신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할머니가 그냥 보통 무당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만신인데. 보통 무당이니까 이제 청신 단계부터 큰 신이 줄줄이 막 내려온 거예요. 오호. 예. 할머니하고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마당이 막 부른다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잡기 잡신밖에 없는데 네. 그 무당들이 큰 신들이 와서 국거리에 노는데 뭐 주변에 잡신들이 뭐 뛰겠어요? 다 도망가고 없지. 그러니까 이 방은 이제 구판이 안 되니까 승질이 나가지고 내려왔는데 할머니가 청신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네. 화가 나가지고. 이 무당은 이제 할머니 탓이다. 저 사람 때문에 이 마을에 있는 신이 안 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을 사람들하고 다 때려 내려온 거예요. 때가지고 네네. 막 그리로 막 내려온 거예요. 근데 이미 할머니는 정신 단계니까 본인 정신이 아니셨대요. 집전을 하고 막 이제 신을 막 청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막 머리 위에서 벼락 같은 기운이 내려오더래요. 벼락 같은 기운이 확 하고 쏟아지는데 나무 위에 어떤 할머니 두 분이 탁 내려앉으시더래요. 오, 예. 한 분은 어젯밤에 봤던 그
골매기 신이라고 불리는 어른이고, 네. 그분은 그냥 얌전히 뒤에서 이제 뒷짐을 지고 가만히 계시더래요. 예. 그리고 또 한 분의 할머니가 딱 내려오시면서 이제 고함을 치시는데, 나는 혜원 할머니다 하면서 딱 내려가지고 딱 앉으셨대요. 회원 할머니? 혜원 할머니다 하면서, 예. 누군지 뭐지? 모르겠는데 혜원 할머니다 하면서 거기, 혜원 할머니다 하면서 거기 탁 내려앉으셨대. 예. 그리고는 곧장 뭐 말도 없이 그냥 할머니한테 확 실리셨대요. 그냥 한 번에 확 실리더니 호통을 치시더래요. 예. 내가 바로 이놈들아, 내가 바로 혜원 할머니다. 그리고 할머니 이제 정신을 또렷했는데 이게 이미 본인 입을 빌어가지고 공수가 나온 거예요. 네네. 탁 터진 거야. 정신은 또렷한데 신이 대신 막 얘기를 하는데 할머니 그냥 할머니 의지는 있지만 나설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신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인간이.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막 제면 할머니다 하면서 또 막 누가 팍 하고 꽂히셨대요. 제면? 나는 제면 할머니다 하면서 예. 확 들어오셨대요. 그러니까 제면 할머니라는 분이 난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확 들어오셨대요. 나는 제면 할머니다 탁 하고 들어오시더니 그 앞에 할머니한테 따지려고 내려온 무당한테 손가락질 하면서 내 인연 막 호통을 치시더래요. 예. 니년이 그러고도 무당이냐고. 니년이 그러고도 사람들을 도와주고 제자의 길 걷는 무당이냐고. 썩 빌지 못하냐고 막 호통을 치시더래요. 그러니까 그 무당은 제면 할머니다 소리 듣자마자 그냥 바로 바닥에 그냥 꼬꾸라졌대요. 그냥 그대로. 와, 주저앉아서. 자동으로 무릎이 팍 꺾이고 빌더래요. 아이고 잘못했다고. 오, 예. 아이고 잘못했다고. 제가 이렇게 큰 분이 오신 줄 몰랐다고 막 빌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막 신나게 막 그 사람들을 그 무당을 막 욕을 하더래요. 그래서 공수가 막 이제 내려다보면서 막 할머니가 공수가 막 쏟아 나오는데 내년에 그렇게 알고도 사람들 속여먹은지 모르는 줄 아냐고 우리가. 네. 모르는 줄 아냐고 우리가 지금까지. 하지만 널 그냥 두고 봤다고 계속해서. 근데 오늘에서야 니년을 우리가 벌하는구나. 그래서 막 그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막 정신이 없어진 거예요. 막 갑자기 네. 뭐 때려 잡으려고 내려왔는데 때려 잡으려고 온 무당이 막 무릎 꿇고 싹싹 빌리고 머리 박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게 무슨 상황이냐 이게 된 거예요. 할머니가 이제 실컷 공수를 하시다가 이제 그분이 쓱 빠져나가는 게 느껴지시더래요. 쓱 하고. 네네. 쓱 하고 빠져나가시면서 그 골매 귀신이라는 분이 할머니한테 실리시더래요. 네. 골매기. 실리시고는 예. 내가 이렇게 이 사람의 입을 빌려가지고 얘기하는 거라고. 내가 자손에게 버림받았어도 그래도 핏줄이다, 내 후손이다 해서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고 도와주려고 왔다. 네. 지금에서야 내가 그래도 이렇게 작은 위로라도 받으니까 내 마음이 편하다. 앞으로도 나를 작게나마 위로해줬으면 내가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보듬어 주겠다. 이렇게 오. 공수를 막 하시더래요. 그리고는 위로굿이 끝났대요. 그게 오. 공수까지 하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은 그 어른이 얘기하니까 이제 어떤 무당은 그냥 처박혀갖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머리만 박고 있고 싹싹 빌고 네네. 있고 이분 입에서 공수가 터져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때서야 본인들이 잘못된 걸 느낀 거예요. 아, 우리가 지금까지 누구한테 빌었던 거지 이게 된 거예요. 그러게요. 어떤 거예요? 예. 할머니가 마을 사람들한테 너무 죄책감 가지지 말라고. 본인들도 몰라서 그랬던 거지 알았으면 그랬겠냐고. 본인들이 몰라서 그런 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어르신도 다 이해하고 있다고. 네네. 그러니까 너무 죄책감 가지지 말고 앞으로는 이분을 잘 대우해주면 이분께서 여러분들을 잘 돌봐주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 어른도 애타는 마음이 있어서 앞으로 잘하시면 잘 될 일이니까 그렇게들 아시고 앞으로는 이분한테 제대로 된 대우를 해드리라고 그렇게 얘기하시고는 그 옆에 있는 무당한테 이제 또 격언을 하셨대요, 할머니가. 예. 그때는 이제 또 할머니가 이렇게 공수를 했지만
본인 의지가 아니라 할머니 옆에 계시는 어르신이 공수를 대신 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어르신이 그 무당한테 공수를 내리더래요. 옆에 계신 어르신이 참 불쌍하다고, 이 미련한 거사. 잘못된 게 있으면 옳게 바꾸려고 노력해야 그게 올바른 이치지. 네. 어쩌자고 계속해서 잡신을 청해가지고 구판을 이어가려고 했냐고.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신들은 못 속이는 법이라고. 네가 신들을 속일 수 있겠냐고. 앞으로는 정신 차리고 옳은 길 찾을 수 있게 신령님한테 빌라고. 그렇게 네 옆에 있는 어르신이 널 애타게 보고 부탁하니까 내가 대신 말을 전하는 거라고. 네. 네가 못 들으니까. 그리고는 내가 할 일은 여기까지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잘 하시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끝이 났대요. 와, 가짜 무당은 아니었네요, 일이 그분도. 예. 그냥 욕심이 눈이 약간 먼 거죠. 이제 그 후에 이장님하고 이제 상의를 하셨대요. 네. 이거는 임시 방편밖에 안 된다. 지금은 이거 위로급밖에 한 게 아니라 이제 제대로 된 신격으로 모셔야 되니까 일을 진행하자 하시고, 이제 주변 이제 그 원래 굿을 이제 나눠서 하는 그 마을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네. 다들 십시일반 금전을 모아가지고 할머니한테 부탁을 하셨대요. 제대로 된 대우를 해달라. 우리는 절차를 잘 모르니까. 할머니가 정중히 그 일을 이제 맡으시고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그 마을 굿을 이듬해 정월 초에 다음 해에 이제 정월 초에 새롭게 올리시면서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돌을 하나하나 쌓았대요. 본인들이 잘못한 걸 빌면서 하나하나 쌓고, 할머니는 이제 아시는 분한테 그 다음 해에 하는 거니까 이런 일이 있으니까 정승 2개만 만들어 주시게. 와, 그게 이렇게 해서 정승 2개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셔가지고 이제 오랜 시간 이제 공들여가지고 그 수작업으로 이제 정승을 깎아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오신 거래요. 예. 그렇게 해서 정승까지 새롭게 만들고 이제 마을굿을 집전하고 이제 마을굿을 하고 여러 신들과 그리고 새롭게 이제 수호신으로 앉으신 그분 이제 축하하고 위로하고 이제 즐겁게 이제 국거리가 끝나고 마지막으로 거기에 봉환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그리고는 진짜, 이제 그 원래 마을에 있던 잡신들은 할머니가 다 모아가지고 작게나마 다 위로해가지고 천도를 다 했대요. 일일이. 와. 너희들도 그래도 너희들도 잡신이지만 마을 사람들 크게 상하게 안 하고 크게 원하는 거 없고 사람들한테 작은 굿이라도 이제 받아가지고 그렇게 사람들 지켜주려고 했지만 너네도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제는 그냥 본인들 할 일이 아니니까 내려놓고 다 떠나라. 이렇게 하시고 다 돌려보내셨대요. 이제 원래 있던 일본 신은 이제 일본이 패망하면서 그 무당이 돌에 맞아 죽었대요. 아, 예. 돌에 말아 죽으면서 이제 일본 신도 없어진 거고 흩어진 거고. 예.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이제 오갈 데 없는 그 잡신들 다 처리해 주시고는 마지막으로 이제 너름굿을 하시면서 너름굿 과정을 진행하는 도중에 물어보셨대요. 그 어르신한테. 아이고 어르신, 저희가 언제마다 한 번씩 이렇게 굿을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분이 아이고 뭐 그렇게 내가 크게 원하는 거 없다. 그냥 5년에 한 번씩 그냥 작은 위로만 해주면 내가 사람들을 도우면서 잘 살겠다 앞으로 이곳에서. 네. 여기까지 한 것도 너무 고마운 일이라고. 더 이상 내 자손들한테 패키지 생각 없다. 조금이나마 위로해주면 나는 그걸로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할머니가 아이고 알겠습니다 하고는 이제 할머니가 군인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제 5년에 한 번씩 그 마을에서 그걸 집전을 하셨대요. 마을굿을. 집전을 하시고 돌아가시면서 신딸분한테 넘기셨대요. 그럼 할머니가 큰 굿을 못하게 된 80대 이후로는 신딸한테 인사시키시고 넘기시고 제 뒤를 이을 아이라고. 제 뒤를 이을 아이니까 부디 어르신이 잘 돌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인사드리고 신딸한테 넘기시고는 그 후로는 신딸분이 이걸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5년 주기로 한 번에 5년 주기로 한 번씩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 이야기 다 듣고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할머니는 뭐 귀신들 안 실린다고 하셨잖아요. 하니까 할머니가 그거는 일반 조상신이나 일반 귀신들이 안 실리는 거지
큰 신들은 내 의지하고 상관없다고. 오. 내가 굿을 진행할 때. 예, 예. 내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그분들은 그냥 본인들이 와서 실리고 싶어가지고 본인 하고 싶은 얘기를 하시는 거고, 화를 내실 때도 있고, 사람들한테 덕담하실 때도 있고, 그러는 거라서 내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아, 그러면. 나한테 실리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그러니까, 실리기 신이. 싫어하시는 분들은 내가, 예. 실리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내가 대신 그냥 말을 전해주는 거고, 본인이 직접 실려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거는 다 신들마다 다 틀리다고. 근데 일반 잡기나 뭐 잡신 이런 것들은 본인한테 실리지가 않는데요, 불러도. 오지를 못한다, 아예 뭐, 그게 실리지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 네. 자, 네. 오늘, 윤호인 아빠님. 근데 요게, 요런 일이 네. 제법 많이 있답니다. 끝내면 안 되고, 그래요? 이게 새로 신격으로 대우하신 일이 좀 제법 있으셨대요, 할머니도. 네. 다니시면서. 네. 이리저리. 이게 알게 모르게 일제강점기 때 일본 신들을 많이 들여왔대요.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원래 마을의 신을 대신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원래 있던 신을 찢어 발겨가지고 본인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도 많대요. 네. 별로 오래 안 된 성왕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본 신이 찢어 발겨가지고 본인이 그 자리에서 성왕신 노릇을 하는 경우도 제법 있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다른 만신분들한테 봉인된 악기들도 많고, 음. 그래서 할머니가 늘상 말씀하셨죠. 여행 가거나 이럴 때 쓸데없이 행동 조심하라고, 쓸데없이 행동 조심하고 말 조심하라고. 네네. 혹시나 혹 이상한 거에 손대면 큰일 난다고, 너네. 괜히나 그랬다가 괜히 막. 잘못된 놈한테 걸리면 큰일 난다고. 나무 함부로 하고. 예. 이게 우리나라에 도저히 처리가 안 되는 악기 몇 놈을 봉인한 데가 몇 군데 있대요. 네. 장소가. 거기 가서는 잘못된 행동을 하면 무조건 필사래요, 필사. 무조건 죽는데. 예. 할머니가 막 몇 군데 장소를 해주셨어요. 가면 여기는 가가지고 행동을 조심하라고. 이놈들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그나마 예전에는 본인이 알고 지내던 어르신들, 큰 어르신들이 그걸 누르고 계시는 경우도 많았대요. 그 지역에서 집을 짓고 해. 네. 그 터에 이제 집을 짓고 거기서 누르시면서 평생 살다 돌아가셨는데, 지금은 그런 분들이 안 계시니까 그런 놈들이 어딜 돌아다니는지 알 수가 없는 노릇이라고. 그거 나도 모른다고. 걔네가 그 자리에 봉인돼 있을지 아니면 거기서 뛰쳐나와서 다른 데 가가지고 사람들을 해치는지 그건 본인이 알 수 없대. 그렇겠죠. 그러니까 부디 여기는 될 수 있으면 가지 마라. 가도 뭐 이상한 게 느껴지면 이상한 짓을 하지 마라. 얘기하시더라고. 거기는 뭐 본인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대요. 나보다 큰 어르신들도 처리가 안 돼서 거기다가 묶어둔 경우가 태반이라고. 봉인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행 가실 때 여름철 곧 있으면 휴가철이니까 그쵸. 쓸데없이 이상한 거 손대시면 큰일 납니다. 쓸데없는 물건 들고 오신 거라면 큰일 납니다, 진짜. 네. 자, 윤호인 아빠님 네. 오늘 또 만신할머니 이야기로 오랜만에 찾아와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거 만신할머니 이 뒤에 있는 사진이 실제 사진이에요. 그 성황당 그 실제 사진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장승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있고, 이 옆에 이쪽이 그 선왕당 그 나무인데, 말 그대로 그 신이 하늘에서 그 나무로 따다다닥 왔다는 게 소름 돋아요. 그 이야기는 진짜 소름 돋네요. 어쨌든 뭐 이런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재미로 들어주시면 되지만, 뭐 믿으실 분들은 믿으시고 믿지 못하시겠다면 안 믿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단순 재미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